자, 이번 시간에는 무한등비급수와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 관련된 문제 풀기 전에요. 우리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무한등비급수하고 도형 관련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도형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도형의 기본 요소, 기본 요소. 자, 먼저 우리가 도형의 기본 요소에는 점이 있고요. 또 선이 있고요. 또 면이 있죠. 이것이 바로 평면도형의 3요소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입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은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선은 길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면은 넓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체는 역시 부피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점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x좌표 따로 그리고 y좌표에 따로 변화량을 계산해서 무한 등비급수로 푸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은요 변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변비가 만약에 a 대 b다라고 한다면 이때 공비는 바로 a분의 b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면에 관련된 문제, 즉 넓이에 관련된 문제는요. 넓이의 비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즉 변비가 A 대 B다라고 하면 당연히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의 비는 A제곱 대 B제곱 아닙니까? A제곱 대 B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변의 공비가 A분의 B라고 한다면 넓이의 공비는 결국 A분의 B의 제곱이야. 이렇게 해서 변비를 가지고 넓이의 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는 역시 이제 변비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한 변의 길이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은, 즉, A 대 B다라고 하면은, 이때, 부피의 비는요, 부피의 비는 당연히 무엇이 되겠어요? A의 세제곱 대 B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때 변의 공비가 A분의 B라고 한다면, 이때 부피의 공비는 A분의 B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 면, 입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간단한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 예쁘게 하나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정육면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육면체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또 하나의 정육면체를 좀 큼지막하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자, 정육면체는 뭐야?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만약에 1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에 변비라는 게 존재하죠. 변비가 1대 2가 되지 않습니까? 변비는 1대 2야. 그러면은 이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한 면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면의 넓이의 비. 자,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되겠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1대 8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비가 1대 2면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되고 부피의 비는 1대 8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도형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굳이 이것이 넓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넓이의 공비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대신하고 변비를 이용해서 부피의 비를 대신한다면 계산이 그만큼 좀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데 지금 준비된 개념 1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점에 관련된 문제고요. 점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 동점의 극한점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원점에 존재했던 어떤 P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먼저 수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P1에서 수직으로 P1, P2를 연결하는 이 길이는 직전 길이의 반만큼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만큼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P2, P3는
다시 수평으로 직전거리의 반만큼.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2의 제곱분의 3만큼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P3, P4는요, 직전거리의 또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2의 3승분의 3만큼 바로 수직으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점 P가 막 움직여가서 어느 특정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 특정 점에 한없이 가까워졌다. 그 극한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이 계속하여 만든 점 Pn이 무한계가 생기겠죠? 그쵸? 근데 이 Pn이란 점을 바로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 x, y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바가 빠졌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야?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이 되겠고 여기서 K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네요. K는 그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될 것이야. 그죠? 그러면 결국 이 극한점을 반지름으로 갖는 원에 있어서 K의 값은 그 반지름의 제곱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극한점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X좌표의 변화량을 좀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X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맨 처음에 수평으로 3만큼 갔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을 찾아보니까 얼마만큼 갔습니까? 2의 제곱분의 3만큼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점의 좌표가 점점점 증가하게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의 4승분의 3만큼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공비가 4분의 1인 걸 알 수 있으니까 1-4분의 1분의 초항 3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4분의 3분의 바로 1분의 3 이렇게 해서 지워지니까 바로 4야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네요. 자, 4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점의 x좌표의 극한점이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y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2분의 3만큼 수직 방향으로 올라갔고 또 올라갔죠? 얼마만큼? 바로 2의 3승분의 3만큼 올라갔습니다. 중간생략. 그러면 공비는 역시 똑같이 4분의 1이 되겠죠? 1-4분의 1분의 초항이 2분의 3이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4분의 3분의 2분의 3 이렇게 해서 다 지워지고 그때의 극한값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바로 2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요 극한점이 4,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으로부터 4,2까지의 거리니까 여러분들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니까 루트 바로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야? 루트 20이 되겠고요. 이것이 반지름이고 K는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K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바로 루트 20의 제곱 20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루트 20이 되는 어떤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을 하나 띡 그리면 이 원 안에 바로 이 P점의 모든 점들이 P의 변화에 변화된 모든 점들이 포함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동점이 나왔습니다. 자, 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OP1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먼저 2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OP1의 길이가 2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가 또 60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다 보조선 내리면서 이 직각 그리면 되니까 변비 관계가 2대 1대 루트 3이야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P1, P2의 길이는 바로 OP1의 길이에 얼마라고 했어요? 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보조선을 또 쭉 내리시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반복을 했을 때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 Px, y에 대하여 9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변화량을 여러분들이 측정하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습니까? 플러스 1만큼 갔죠. 근데 다시 위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줄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자, 여러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만큼 증가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중간생략.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공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결과는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분의 초항 1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분의 1분의 1 해서 3분의 2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x좌표의 극한점은 3분의 2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y는 어떻습니까? y라고 하는 것은 계속 증가하죠? 자, 지금 맨 처음에 아래에서 위로 루트 3만큼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만큼 증가했죠. 아, 그러면 나머지 계산 안 해봐도 공비가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문제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지금 아래에 있는 y좌표의 변화량은 공비가 양의 실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 얼마?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분의 1분의 루트 3 하니까는 이 루트 3이 바로 y좌표의 극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x고 이게 바로 y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 9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바로 9분의 4 더하기 2루트 3이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얼마? 4 더하기 12 그래서 16이야 이렇게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15번 가장 보편적인 우리 점에 관련된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좌표 평면 위에 점 AN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OP1의 길이가 OA1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OA1의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1, A2의 길이는 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A1, A2의 길이는 3분의 2. 자, 이번에는요, A2, A3의 길이는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3, A4의 길이는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시 A2, A4, A5의 길이는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을 x좌표의 변화량을 한번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x좌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증가하고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만큼 감소했죠. 플러스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공비를 얼마로 봐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분의 4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4분의 초항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9분의 13, 13분의 9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y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아래에서 위로 3분의 2만큼 올라갔고요. 위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만큼 내려왔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4분의 초항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결국 9분의 13분의 얼마? 3분의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약분하니까 3돼서 13분의 6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은 어떤 점에 가까워지는가? 바로 AN의 극한점은 바로 AN이라는 점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의 이 결과적인 AN의 위치는요. 바로 13분의 9, 바로 13분의 6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선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길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지금 그림과 같이 한 점 O에서 차례로 30도의 각을 이루는 여러 개의 직선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점 A에서 출발하여 이웃 직선에 차례로 수선을 그어 나가면 수선의 길이의 합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30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또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변비 관계는 할 수 있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겠어요? 자,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는 바로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2분의 루트 3.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면 당연히 또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4분의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쵸?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됐습니까? 자, 여기가 4분의 루트 3이면 여기다 루트 3배 하면 되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4분의 3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쵸? 4분의 3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30도
한각의 크기가 30도인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30도일 때 말이죠. 30도일 때 자, 변비 관계가 2대 1대 루트 3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결국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빗변을 2로 나누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높이를 구할 수 있어. 이러한 훈련이 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빗변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여기 높이가 구해지고 높이가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루트 3 하면은 밑변이 구해지고 근데 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 노란색 이거 다시 자, 여기가 좀 뻥 뚫렸나 봐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요 노란색 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하면은 2분의 루트 3이 결국은 뭐야? 빗변이 되니까 이걸 2로 나누니까 4분의 루트 3 높이가 나왔고 4분의 루트 3에다 다시 루트 3 곱하니까 다시 밑변의 길이가 나왔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수선의 길이의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수선은 바로 A1부터 A1, A2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선분 AA1 더하기 또 A1, A2 더하기 중간생략 이렇게 표현하면 이 길이의 합을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먼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루트 3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중간생략.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야 라고 하는 정도는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초항 얼마? 2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분의 1이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요거 유리화까지 해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는 요거 유리화 해주시면 4 마이너스 3 해서 2 플러스 루트 3이야. 이 길이들의 총합.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요 길이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 길이들의 총합은 점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냐면 바로 2 플러스 루트 3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17번 문항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 17번 문항은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즉, 고급 개념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원칙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하고요. 또, 고급 풀이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인 1의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다시피 이런 L이라는 직선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당연히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1이다라는 원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쵸? 자, 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직선 L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동시에 원 CN과 외접하는 원을 CN 플러스 1이라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중심을 L이라는 직선 위에 놓고 계속 서로 이웃하게 접하게 이렇게 원들을 그려나간답니다. 자, 이랬을 때 CN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하학적 구조로 이렇게 동일한 직선 사이에 중심을 가지며 동일한 직선 사이에 직선 상위에 중심을 가지며 서로 외접하는 원들은요. 서로 외접하는 원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잡아봐. 여기 X축이 또 하나의 이제 기준선이 되는데 요 X축과 같이 이렇게 요 뭐예요? 요 삼각형 안에 이렇게 원들이 쭉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원들은 서로 등비수열을 이뤄요. 무엇을 등비수열을 이루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의 길이도 등비수열을 이루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이도 등비수열을 이루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왜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간단히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고 임의 직선 L이 하나 있습니다. 자, L이 하나 이렇게 띡 있어요. 자,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좀 직선을 조금만 더 뉘어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도록 원을 하나 띡 그려봤어요. 이렇게 띡 그려봤고, 또 여기에 이렇게 서로 접하게 이렇게 원을 하나 또 띡 그려봤습니다. 자, 원이 좀 예쁘게 안 그려진다. 자, 이렇게 됐나? 오케이. 아, 됐습니다. 아유, 조금 빗나왔네. 자, 이쁘게 그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 반지름, R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얘가 Rn이야. 그러면 요 반지름은 R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R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은요. 요것도 Rn이 되겠죠. 그쵸? 요것도 Rn.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이것도 Rn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요 삼각형 눈에 보이십니까? 요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직각삼각형은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직각삼각형은 닮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음. 자,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비례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 대 이거는 자, 보이십니까? 요것 대 요거야 라는 비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네. A 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하나 쓸 수 있어요.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은 A 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국 Rn에서 Rn 플러스 1을 뺀 값이죠. 그리고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Rn 더하기 R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그냥 암산으로 하겠습니다. Rn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Rn 플러스 1은 바로 A, Rn 그 다음에 플러스 A, R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Rn하고 Rn 플러스 1을 각각 묶어주면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Rn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니?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R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나머지 계산하시면은 Rn분의 R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이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 플러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러면 이게 빗변이잖아요. 그쵸? 빗변이고 거기서 높이를 뺐으니까 높이보다 빗변이 길 수는 없겠죠. 그쵸? 빗변보다 높이가 길 수는 없겠죠. 저희 A의 제곱, B의 제곱은 무조건 A보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수가 나오죠. 분모도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즉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Rn이라고 하는 것은 즉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중심이 동일 직선상에 있으면서 서로 외접하는 원 그리고 또 다른 접선, 공통 접선을 갖게 되면 그 원들은 반드시 어떤 수열을 이룬다. 그 원의 반지름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갖다 이제 등비수열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원의 반지름만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이제 공비 구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로 문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y절편이 1입니다. 여기가 바로 0,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x절편도 좀 구해볼까요? x절편도 구해보니까 y에다 0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x는 3이다 라고 하는 바로 x절편이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이 x절편이에요. x절편.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모르니까 x라고 놓읍시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보조선 하나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조선 하나 띡 그려봤어요. 그러면 자, 요 길이는 결국 1-x가 되겠죠. 1-x가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10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간단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1대 루트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x 대 1-x 대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내항이고 외항이고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x는 1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넘겨서 계산하니까 결국은 루트 10 마이너스 1은 바로 1 플러스 루트 10 플러스 1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10 플러스 1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 좀 복잡해지는데 자, 요 유리화까지 좀 해버릴까요? 유리화까지 해버리면은 얘는 10-1분의 루트 10-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 9분의 암산을 좀 하겠습니다. 11 마이너스 2 루트 10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원의 둘레를 C1이라고 하자. C1은 반지름이 1이니까 2파이 지름 곱하기 3.14 이러면은 둘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어요. 그쵸? 9분의 11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2배하고 파이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2배에 9분의 11에 11-2 루트 10 파이 이렇게 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아이고 힘들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분의 11-2 루트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하시면은요. 자, 이것은 1 마이너스 공비가 9분의 11-2 루트 10 파이 10 이렇게 나오겠고 초항이 2파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하시면 9분의 자, 요거 올라가니까 9 마이너스 10이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10에 자, 그 다음에 1분의 2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시면은요.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요거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칸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칠판 하나를 불러드리죠. 자, 이런 아주 복잡한 계산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고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내항이고 외항이고 하니까는 결국 루트 10 마이너스 1분의 바로 9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유리화를 해주면 9분의 9에 루트 10 플러스 1파이 약분하고 나니까 답은 루트 10 플러스 1파이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통 외접선을 갖고 또 동일한 직선상 위에 중심을 갖고 서로 외접하는 원들은 바로 그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이죠. 요거 좀 다르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안 풉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력을 좀 키우고 비례를 통해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이런 풀이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선생님이 수열에서도 한번 이런 거 강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6L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6L이야. 6L. 6L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름으로 갖는 원을 하나 대충 그릴게요. 자, 대충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 둘레가 얼마입니까? 둘레가 바로 6L 파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첫 번째 원은 여기가 L이에요. L.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2L이에요. 2L.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은, 아유, 2L이 좀 너무 크게 그려졌네. 자, 두 번째 원은 2L, 세 번째 원은 3L이에요. 이 둘레가 3L이에요. 자, 요 지름이 2L, 요 지름이 3L. 그러면 요 첫 번째 원의 둘레는 L파이, 두 번째 원의 둘레는 2L파이, 세 번째 원의 둘레는 3L파이. 어때요? 요거 파이로 묶어주니까는 어때요? 바로 L 더하기 2L 더하기 3L. 그래서 6L 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중심이 동일 직선상 위에 있으면서 서로 외접하는 원들의 둘레의 총합은 바로 그 원들의 지름의 합을 지름으로 갖는 큰 원 하나의 둘레의 합과 같다. 이런 원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로 이 원들의 지름의 합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원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원. 대충 어디쯤 잡을까? 여기쯤 잡아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즉, 이 한 개의 원의 둘레가 이 작은 원들의 둘레의 합과 같다라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이 원의 지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얼마라고 구해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10이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름이 루트 10 플러스 1 아닙니까? 이 큰 원의 지름이 루트 10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큰 원의 둘레는 루트 10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루트 10 플러스 1 파이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한 이 원들의 둘레의 총합과 어때요? 같아지죠. 그쵸? 같아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바로 등비수열인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공비 구했는데 공비가 바로 무리수 값으로 나와서 그걸 유리화해 가지고 다시 계산까지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점이 많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열에서도 이 부분 강의해 드렸는데 제발 기억하셔서 좀 더 풀이가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나보다 좀 더 문제를 빨리 풀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이런 문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인데요. 자, 1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예 오른쪽 그림이 아니라 아래 그림이네요. 그쵸?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에 n-1승이 원을 on이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 on 위에 각, 그 다음에 pn, o, qn. 자, pn, o, qn 이런 거 읽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 p1 그 다음에 q1, o 그러면 먼저 요 각의 크기가 되겠네요. 자, 요 각의 크기. 자, 이것을 2분의 파이 2분의 1의 n-1승이고
자, 요 각의 크기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자, 먼저 그림이 많이 복잡해요. 맨 처음 각은 요 각이 될 거고, 두 번째 각은 요 각이 될 거고, 세 번째 각은 요 각이 될 텐데, 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의 2분의 1의 n-1승씩 이렇게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O, Pn 플러스 1 QN이 동일 직선 위에 놓이도록 좀 지우고요. QN이 동일 직선 위에 놓이도록 P1, P2, P3, 그 다음에 Q1, Q2, Q3를 차례로 잡아 나간다. 이때 PN, QN의 호의 길이를 AN이라 하고, 그 다음에 QN, PN 플러스 1, QN, 그 다음에 PN 플러스 1, 바로 요 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길이를 BN이라고 할 때 AN과 호의 길이와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은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와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Q1, P2의 길이,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요 길이, 그 다음에 Q2, P3의 길이, 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결국 요 길이의 합은 요거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요거 갖다가 여기다 붙이니까, 결국 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인데 이 bn은 바로 이 가장 큰 원의 반지름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얼마? 1과 같아지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1과 같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n의 길이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바로 1과 같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식을 세워서 풀 필요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호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쫓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 각의 크기 이렇게 요 호의 길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바뀐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는 또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곱하여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2분의 1의 n-1승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2분의 파이의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bn 선생님이 아까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섭섭한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얘도 식으로 굳이 쓰고 싶으면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2분의 1의 n-1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자,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정리하시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에 2n-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부분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에 n-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죠. 요거 뭐야? 무한등비급수 아닙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여러분 4분의 1에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잖아.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1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래서 약분되니까 얼마? 6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6분의 2파이. 자, 그러면 3분의 1파이. 3분의 파이 됐습니까? 더하기. 자, 얘는 2분의 1분의 2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3분의 파이 더하기 1이야. 이렇게 계산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응? 좀 이상해요? 산수 어디 좀 틀렸나요? 자, 여기가 암산이 아까 여기서 좀 틀렸나 보다. 자, 다시 예쁘게 써야 돼. 이 칸이 부족하다고 꼭 이렇게 대충 쓰다 보면은 계산 실수가 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4분의 3분의 자, 2분의 파이.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2분의 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2분의 1분의 2분의 1. 아, 여기 산수를 잘 해야 돼요. 됐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2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얼마야? 예, 번분수 풀면 되겠고 이렇게 지워져서 1 돼버리겠죠. 그래서 다시 예쁘게 쓸게요. 아, 왜 이러지?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지? 오케이. 미쳤나봐요. 자, 그러면 요것은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예쁘게 해야죠. 됐습니까? 아유, 어려운 문제 풀고 계산 틀리면 참 섭섭해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한등비급수 응용 문제 2회를 풀어봤고요. 역시 이어지는 문제는 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뒷부분이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계산이 복잡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겠고요. 계산을 끝까지 또 실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검사하면서 계산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 무한등비급수 파트입니다. 이렇게 그냥 1-r분의 초항 이런 문제는 수능에 잘 안 나와요.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는 그런 계산력도 좀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자,